대학전부터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합시다. 2017년도 1학기 성적. 이제는 학점 관리를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게 꿀팁인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지현.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저는 이제 계절학기를 요즘에 듣고 있고요. 이 계절학기가 끝나면 졸업을 합니다. 몇 학점으로 졸업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4.31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학생활 내내 학점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로서 이렇게 4.31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랬습니다. 이 4학년 곧 졸업을 하는 고인물로서 신입생 분들께 혹은 아직 대학에 있지만 좀 더 높은 학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 꿀팁을 팍팍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점부터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합시다. 2017년도 1학기 성적. 그래서 보시면은 4.43을 받았네요. 이게 아마 제가 받았던 학점 중에 가장 높은 학점일 것 같아요. 4.43이. 이때 들었던 과목들은 다 교양이에요. 왜냐면 자유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학과인데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전공을 2학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디지털 미디어를 가고 싶었단 말이죠. 이런 영상 만들고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지난 학기 때는 4.2 학점을 받은 사람도 디미를 못 갔다.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흉흉하게. 그래서 다들 막 학점 관리 그냥 열심히 해라. 왜냐면 디미가 학과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였고 이게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면 디미를 못 가는 거예요. 디미가 그때 10명인가? 15명인가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진짜 디미를 가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쫄아가지고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1학년 1학기를 4.31을 받고요. 또 이때는 2과목을 A0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A뿔을 받았는데 글로벌 문화라는 과목은 세계사예요. 근데 제가 역사 쪽이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를 듣는 내내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얘는 A0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수업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수업이 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저랑 잘 안 맞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이때 받은 성적이 아마 제가 받았던 성적 중에 가장 낮은 성적일 거예요. 4.2 학점을 받았는데 이때 근데 그래도 7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디미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이때 이제 빗불을 2개나 받았어요. 중국 역사와 문화, 역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래서 자, 요걸 또 삐뿔을 받았네요. 그리고 요게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온라인 강의였어요. 인터넷 그 동영상 강의. 근데 정말 전 이때 깨달았죠. 저는 다시는 동영상 강의를 듣지 않아야겠다. 진짜 저한테 안 맞았고 진짜 재미도 없었는데 동영상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강으로 들어야 집중을 하고야 말고야 하는데 동영상으로 들으니까 맨날 밀리고 막 과제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 2학기 때는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때 기숙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집까지 넉넉 잡아서 1시간 40분이라는 통학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정말 통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정말 4년 통학하고 졸업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너지 소모가 장난 아니고 시간적 소모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통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제 통학을 그만두고 통학의 뿌리를 걷어내고 제가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4.42라는 성적을 받았어요. 이때 이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학년 1학기 때 제가 엄청 높은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가 처음으로 그 다음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다 전액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전액 장학금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미로 올라와서도 이게 이제 목적이 된 거죠. 장학금을 받겠다.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겠다. 그 다음 학기가 이제 대망의 2019년도 1학기예요. 교환학생을 가기 바로 직전 학기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디컷 컬리지에서 받은 성적이죠. 이게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교환학생은 학점 이제 GPA라고 하는 그 평균 평점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고 패스 논 패스로 해서 학점만 반영이 됩니다. 저는 이때 전공학점 14학점이랑 교양학점
2학점, 3학점을 들었었어요. 1학년 때 전공 자유였기 때문에 그때 전공을 들을 수가 없었어서 남은 전공 학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환학생으로 전공 학점을 좀 많이 채우려고 이때 당시에 14학점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학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23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세 과목 A+, 나머지 과목 A 제로를 받아서 4.23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학점 관리를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게 꿀팁인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학생활 로드맵을 먼저 만들 것. 내가 들어야 되는 필수 전공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필수 교양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취득해야 되는 졸업 이수 학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본인이 교환학생을 갈 거라면 교환학생 때는 몇 학점을 들을 건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세워두셔야 내가 졸업 학점이 부족해서 한 학기를 더 듣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필수 과목은 특히나 미리미리 수강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활 로드맵을 짜셨다면 이제 수강 신청에 들어가야 되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학기 학점은 수강 신청부터 시작된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과목. 그리고 정말 악명 높은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그 강의평가 무조건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그걸 무조건 찾아봤고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과목만 골라서 수강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학기 때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들 막 별점 1개 주고 반 개 주고 이런 과목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 그 과목은 조금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이번 학기에 이 정도로 받겠구나 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해두는 거예요. 또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시간을 고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빨리 종강하는 걸 좋아해서 금공강을 무조건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금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남들 다 목요일에 종강했을 때 저만 금요일에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금공강은 무조건 만들었었고 시간을 점심시간은 무조건 빼두고 또 이 하루에 많은 과목을 몰아넣지 않았어요. 시험 때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시험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내가 하루 안에 이 세 과목, 예를 들어서 세 과목이 이 하루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다 커버가 가능한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사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수업 계획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과목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이 다 감당이 가능한지를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그 과목별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별로 팀플이 몇 개인지 과제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강 신청을 했을 때 팀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몇 개를 좀 교체를 했고요. 또 어떤 과목은 과제가 너무 많다. 그 과목은 좀 피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저는 OT는 정말 무조건 참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OT는 출석이 안 들어가니까 이러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OT는 사실 출석 점수를 위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수업의 간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수업으로 하여금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요거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OT에 들어가셔서는 어떤 걸 하냐면요. 어떤 과제를 내는지 이 교수님이 대체 이 과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요. 또 수업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드랍을 해야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교수님이 팀플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조금 평가 기준이 빡셀 것 같아요. 그럼 드랍을 해야 되고 요거 OT는 드랍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 과목을 드랍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보기 위해서 OT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다면 앞자리에 앉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할 텐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앞자리에 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교수님에게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 학생이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인상을. 또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업 중에는 그 수업 맥락을 끊어서 질문을 많이 안 했고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교수님한테 가서 뭐 하나라도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라도 뭐라도 하나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과제나 시험 관련돼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리면 교수님들이 본인도
본인도 모르시게 혹은 뭐 의도적으로 시험에 대한 꿀팁들을 이렇게 뿌리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나는 안 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거는 중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는 걸 듣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라면 보너스 점수를 반드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교수님들이 뭐 조교를 하면은 점수를 더 줄게요. 이거 과목 과제 관련해서 발표할 분은 점수를 더 줄게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시험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너스 점수를 가져가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업 중에서 저는요, 필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기 필기를 했습니다. 이게 노트북으로 쓰다 보면 어떠한 맥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세세하게 필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준비된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걸 프린트를 해서 수기로 필기를 했습니다. 근데 필기를 할 때는 이제 PPT에는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내가 뭐 이 정도의 양을 이야기할 거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PPT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필기를 이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 키워드들을 맥락을 연결시키는 식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PPT를 내가 나중에 시험 때 보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필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좀 벼락치기 식으로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석은 정말 기본이에요. 이게 출석이 다니다 보면 조금 간과할 수도 있지만 A+랑 A0가 갈려지는데 이 출석이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각각의 과제나 출석이나 시험이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영 비율을 따라서 이 과제가 만약에 10%짜리 과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과목에서는 20%짜리 과제를 낸다. 그러면 이 10%짜리 과제에 쓸 힘의 반을 떼서 그 20%짜리 과제에 투자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엄청 했어요. 내가 이 수업 시간을 나중에 다 기억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했고, 녹취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녹취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집중을 좀 덜 하게 돼요. 녹취는 안 하고 이 수업은 이때 아니면 다 휘발된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3회차 공부법이라는 공부법을, 제 이름을 그냥 지어봤어요. 제 공부법을 3회차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딱 3번에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그 과목에 대한 모든 필기, 내가 해놓은 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기랑 교수님이 제공해주는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회차 공부를 할 때는요, 그 단권화가 된 내용들을 요약 없이 줄줄이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2회차 공부를 할 때는요, 단권화한 걸 좀 프린트를 해서 무한 방법으로 읽었어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읽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맥락이 막히거나 이 개념이 뭔 소리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회차 때 도움이 되실 방법으로는 백지 공부법이 있어요. 그냥 백지를 딱 꺼내 두시고 내가 단권화한 걸 암기를 했잖아요. 그럼 단원별로 나눠서 내가 생각나는 개념들, 생각나는 내용들을 그냥 줄줄이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답지, 내가 단권화 해놓은 거랑 비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의 개념이 빠졌는지, 어떤 걸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때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회차 공부할 때는요, 이미 내가 이 단권화한 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대충 여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회차 때는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들을 또 따로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출제 유형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출제 유형이 그냥 논술형이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를 뽑아내는 건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논술형은 내가 이 단권화를 한 내용을 다 외웠기 때문에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단답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 과정을 무조건 거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은 단답형으로 나오겠다 하는 단어들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단어들을 오타 없이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맥락을 줄줄이 외우는 것으로 정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대신 객관식일수록 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교수님이 좀 빡빡하게 시험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다 하면 그때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딱 3-4번이 필요했고요. 이걸 위해서는 뭐 길면 3일, 짧으면 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학기에 6과목을 듣는다 라고 하면 길게는 6, 3, 18, 18일이 필요할 거고요. 짧게는 6, 2, 12, 12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 한 2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그 과목이 교양이고 내용이 별로 안 어렵고 단권화를 해봤자 A4 용지가 5장도 안 나온다. 그럼 그건 정말 하루 만에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3-4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제가 수업을 듣기 전부터 수업을 다 듣고 난 후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번 학기에 A뿔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학점 계산기를 항상 꺼내셔서 내가 지금 반영 비율이 몇 %인 과제를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걸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기말고사 때 내가 대체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학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학점이라는 게 대학생활 내내 굉장히 큰 무기였어요. 어떠한 대외 활동을 지원을 하더라도 특히나 대내 활동을 지원할 때 이 높은 학점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적이 많고요. 또 높은 학점은 돈과 직결이 되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컸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학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